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논의 과정과 천리안 2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리나라도 세계 세 번째 차세대 기상위성 보유국이 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워치, 출발 640, 뉴스 현장, 오후 6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과 이로 인한 중소상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수원 상가 화재 사건, 그리고 엿새째 계속된 매우 강한 미세먼지와 푸른 하늘을 지키자는 미세먼지 대응 캠페인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첫 소식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과 이로 인한 중소상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도인데요. 11월 24일자 뉴스 18에서는 그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 빌딩 지하에서 불이 났음을 전하면서 일대 극심한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완전한 복구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릴 예정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기자는 대형 화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행히 사람이 상주하지 않은 통신선만 있는 시설이라 인명피해가 없었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전화선 16만 8천회 선과 광케이블이 설치된 통신구에 불이 나면서 서대문과 마포구, 중구동 일대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이 한동안 마비됐고 소방당국이 전화불통과 통신장애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전한 점을 보도했습니다. 11월 24일 뉴스 17에서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전화나 인터넷을 못 쓰고 상점은 카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크지만 KT 약관상 요금 6배 수준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어 간접 손실은 보상이 어려울 전망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기자는 KT 약관에서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 6배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해 피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음을 전하며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간접 피해 등의 배상이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은 1994년 종로 5가 통신구 화재 당시 간접적 경제적 손실 부분과 관련한 보상 규정이 없음을 밝힌 바 있었다는 사실과 SK텔레콤도 2014년 휴대전화 불통 사태 때 실제 피해 여부 확인이 어렵다며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등에는 공식 보상을 하지 않았음을 전했습니다. 11월 24일 뉴스워치에서도 KT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2차 피해가 는다고 하면서 전국 편의점 협회에 따르면 이 지역 편의점 수가 1000여 개 점포에 달한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가 이들 점포 가운데 400여 개의 매출을 파악한 결과 화재가 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주말 평균 매출보다 1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이 감소했으며 이는 편의점 한 개당 40만 원꼴로서 매출이 20% 이상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으로 KT 대응에 따라 집단 소송뿐 아니라 불매운동도 전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임을 전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는 사안인 만큼 약관과 다른 보상안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있음도 보도했습니다. 12월 1일 뉴스 01에서는 KT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상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보상안 제시도 미온적이어서 상인들이 KT 아현지사 맞은편에 천막을 세우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전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KT에게 피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보상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으나 KT 측이 당장은 어렵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히자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전했습니다. 위의 일련 보도 내용처럼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전화선 16만 8천회 선과 광케이블 상당량이 화재로 소실되어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등 인터넷, 휴대폰, 일반 전화 등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 소상공인 영업점에서 카드 결제 등이 어려웠다는 점을 연합뉴스가 방송에서 매우 신속하게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점은 좋았습니다. 또한 매우 신속하게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KT 약관상 이럴 때는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 6배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어 간접 손실은 보상이 어려울 전망을 보도한 점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합뉴스TV가 손해 발생 편의점 점포 가운데 400여 개의 매출을 파악하고 화재가 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주말 평균 매출보다 1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과 이는 편의점당 40만 원꼴의 매출이 줄은 것으로서 매출이 20% 이상 줄었다고 보도한 점은 파악하기 힘든 내용을 매우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400여 개의 점포 매출액을 파악하고 매출액의 감소세를 분석한 것은 쉽지 않은 조사임에도 매우 부지런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우 아찔했던 풍둥으로 인한 고양 저유소 화재가 발생한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화재 사고가 다시 발생했음에도 화재 사고 예방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언급이 약했던 모습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는 좀 더 강한 지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통신시설은 국가기관시설로서 화재에 대하여는 매우 강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번 다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고양 저유소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발생한 이번 화재에 대하여는 화재 예방 부족에 대한 강한 지적이 필요했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약한 점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또한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약관의 규정, 과거 1994년 종로우가 통신구 화재 사건과 2014년 SK텔레콤 휴대전화 불통 사태를 예로 들면서 손해배상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한 점은 일단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간접 손해는 확대 손해로서 현재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에 의한 배상으로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약관 규정이 일방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약관 규제법과 충돌하는 측면은 없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이 힘들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특히 비슷한 외국 사례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갔다면 훨씬 더 좋은 보도였을 것입니다. 화재 소식은 끊이지 않는데요. KT 아현빌딩 지하 화재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고서 수원역 근처 상가에 화재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다만 이 화재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일종의 모범적인 사고 처리 사례였습니다. 11월 30일 출발 640에서는 경기도 수원역 근처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연기 흡입 등으로 6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기자는 불이 난 곳은 수원역 근처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대형 상가 건물로 지하 1, 2층 500석 규모의 PC방에서는 당시 250여 명의 손님이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난 지하층에 위치한 당시 PC방 매니저가 환풍구 연기를 목격하고 곧바로 손님들에게 모두 대피하라고 외친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도 주요했는데요. 첫 소방대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인접한 5, 6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구조 인력을 최대한 확보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연합뉴스TV는 피해를 줄인 이유에 대하여 PC방 매니저의 현명한 대응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살펴줌으로써 앞으로의 화재 예방을 위해 좋은 본보기에 대한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관계 당국만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 개개인이 이에 대한 지식을 배워놓고 빠른 판단을 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면에서 당의 보도에서 PC방 매니저의 태도를 조금 더 부각시켰더라도 매우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미세먼지가 매우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6일 동안이나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화창한 날씨가 이제는 아침 뉴스의 한 테마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12월 1일에는 과천놀이공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캠페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1월 30일 뉴스 현장에서는 엿새째 전국에 미세먼지가 있다면서 중국발 스모그에 이어 황사도 나흘째 한반도로 날아들고 있으며 영남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 평소의 3, 4배 수준을 웃돌았음을 전했습니다. 계속되는 황사는 꽉 막힌 기류가 원인으로 중국서 날아드는 모래먼지의 양은 많이 줄었지만 우리나라 주변 공기 흐름이 느려진 탓에 상공서 황사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며 기류 정체가 풀려 황사 영향에서 벗어나도 다시 중국서 오염물질이 넘어올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특히 코와 기관지에서는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다량 유입되는 만큼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는 대비가 필요하며 미세먼지는 결국 비가 내려 해소될 전망과 바로 겨울비가 올 거란 소식도 전했습니다. 12월 1일 뉴스 1사에서는 주말인데다가 중부지방엔 오랜만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날이어서 나들이 나선 분이 많으며 과천의 놀이공원에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관련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천 서울랜드 현장에서 기상캐스터가 맑은 날씨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행사가 한창이며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주재하는 미션 푸른 하늘을 지키자 캠페인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단계별 대응 요령과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이 소개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마스코트인 푸르미와 맑음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요령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해주고 있으며 함께 사진 찍기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안구 및 피부 질환 등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위 방송 내용처럼 초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에서는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털을 잡고 사는 우리에게는 미세먼지를 피해갈 수는 없으며 개인적으로라도 미세먼지 대응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과천 서울랜드 캠페인과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는 매우 좋은 모습인데요. 이러한 캠페인이나 축제들에 대한 보도는 조금씩 양을 늘려 보도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 보도보다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의 악영향과 신체에 미친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에 이에 대하여 데이터를 동반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한 보도가 뉴스 진간에 보도됨으로써 시청자로서는 좀 더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일에 방영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트렌드 지금 여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생생하고 특색 있는 트렌드와 주목받는 현장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추워야 제맛, 겨울바다 전령사라는 제목으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맛있는 해산물에 대해 전해주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이 시작하기 앞서 예고편이 나왔는데요. 경쾌한 배경음악과 함께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 영상이 대충 어떤 내용일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사동항의 새벽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에 어부들은 분주해 보였는데요. 어선의 대형 수조부터 크레인까지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업을 준비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 신기했습니다. 이 어선은 방어를 잡으러 떠난다고 하는데요. 방어가 회유어라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하는 선장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나운서가 방어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봄에서 가을부터는 동해 일대와 남해 전역에서 어장을 형성하다가 늦가을 무렵에는 제주도로 남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높아져 울진에서도 겨울 방어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어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했다가 걷어 올려 방어를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노란 부표가 그물을 올리는 데엔 무려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걷어 올리는 장면에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물고기가 그물 가득 찼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뜰채로 그물 속 고기를 건져냅니다. 예상대로 올라온 그물 안에는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고기가 가득했는데요. 고등어부터 한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방어까지 파닥파닥거리는 모습은 생동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는 장면이라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대형 수조에 미리 물을 받아놓고 크레인으로 뜰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크레인이 뜰채를 옮겨줍니다. 크레인까지 동원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뜰채 속 방어의 크기를 보니 금세 납득이 됐습니다. 대방어는 60cm 이상의 방어를 이르는데 13kg짜리 대방어를 선원이 직접 들어 보여준 덕에 성인 남자와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선인 배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동 시간을 최소화해서 생동감 넘치는 바다의 모습을 보니 겨울의 시작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다음 영상은 포항시 남구에서 생산하는 과메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겨울은 이 과메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겨울철 대표 신호탄인 과메기는 요새 청어 생산량이 줄어 꽁치로 대체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과메기가 생선 이름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메기를 꽁치로 만든다는 것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과메기 덕장에서 과메기를 손질하고 말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꽁치의 살과 뼈를 발라내는 기술은 칼을 4번 쓴다고 해서 네발거리 작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명 네발거리 하는 그 작업입니다. 네. 이후엔 민물과 바닷물로 2번 씻어 살의 탄력을 높이고 비린내를 없애는데요. 쫄깃한 과메기의 식감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상태에서 그 다음엔 대나무에 걸어 해풍에 3일간 자연 건조를 한다고 하는데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좋은 성분만 남는다고 합니다. 불순물은 빠지고 덕장 마당에 과메기가 걸린 건조대가 가득 찬 걸 보니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겨울철 별미인 과메기를 더 맛있게 먹는 법도 소개해 주었는데요.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는 과메기의 중성지질 배출을 촉진해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쫄깃한 과메기의 식감은 먹어봐야 알 수 있는 맛인데 식당에서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겨울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서 출항하는 배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새벽에 출항하는데 이곳 여자만에는 많은 꼬막 어정이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뿌려둔 꼬막을 건져내는 방식인데 이 꼬막은 양식장 안에서 별다른 먹이를 주지 않아도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양식장에서 기르지만 거의 자연산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꼬막을 사람이 갯벌에 들어가 채취하는 것만 봤지 배로 수확하는 것은 처음 보는 거라 흥미로웠는데요. 그물을 내려 바닥을 끌고 다니면 바닥에 서식하는 꼬막이 채취된다고 합니다. 가득 꼬막이 올라옵니다. 들어올린 그물에서 쏟아져 내려온 꼬막의 양은 어마어마했는데 한눈에 봐도 실하고 단단하게 보였습니다. 수확한 꼬막은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 소비자가 먹기 쉽게 간편식품으로 변신하는데요. 처리 과정이 청결해 보여 안심이 됐습니다. 벌교 꼬막은 소설 태백산맥으로 더욱 유명해져 지금은 꼬막 거리까지 생겼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꼬막 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꼬막은 서식지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그 종류마다 요리법이 다 다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부드럽고 연하고 종류가 다 달라서 특히 새꼬막은 크기가 적당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데 꼬막 구이, 튀김, 전, 무침 등을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어 군침을 자극했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3개의 코너가 있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코너는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새꼬막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걸 보고 바로 다음 날 꼬막을 사 먹으러 갔을 정도로 군침을 자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로 지난달 24일부터 통신과 금융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통신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관 시설 보안에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국가기관망 관리와 또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KT 통신구 화재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또 우리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인해서 이제 네. 이 일대에 통신 대란이 발생했었는데요. 통신실 지하에 매설된 유선 회로와 광 케이블 뭉치에 이제 불이 붙으면서 서울 마포와 용산, 서대문 그리고 은평구와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휴대폰 통화는 물론 카드 결제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날 이 일대에서 이제 송년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예. 휴대폰이 안 되니까 서로 만날 수도 없고요. 만나긴 했는데 이제 가까스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일대 이제 중소 상인들은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죠. 또 시민들 역시 KT 회선을 사용하는 ATM기에서 현금을 찾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예기치 못했던 디지털 난민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통신 마비 사태를 부른 화재의 원인이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지 않고 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인데요. 언론에서도 이번 화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일보는 일상이 마비된 KT 통신고 화재, IT 강국 만나라는 사설을 통해서 국가기관망인 KT의 경우 적절한 소방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 난 통신구 지하에는 소화기 한 대만 달랑 비치돼 있었다면서 이번 화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사실상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화재의 여파는 정치권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언론사의 시각에 따라서 주목하는 점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KT 민영화했다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안전관리 주요 업무까지 외주화였다니 언제든 터질 문제였다라면서 이번 화재는 KT가 지난 2002년도에 민영화되면서 인력을 대대적으로 줄였는데 핵심 관리 시설까지 외주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 조정에만 주력했지 안전성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일보와 또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서울 도심 통신 대란 테러였으면 어쩔 뻔했나라면서 이번 KT 화재를 보면 지난 2013년도 내란 음모 사건의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이 왜 KT를 타격 대상으로 삼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자율주행차 같은 시스템이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될 텐데 화재나 지진, 테러 공격으로 인한 통신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화재 그야말로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을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사고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한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정말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던 우리의 스마트한 삶이 예. 갑자기 이제 통신망이 마비되니까 아날로그 시대보다 더 못한 삶으로 내몰렸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는 물론이고요. 또 특히 이제 병원이나 치안 그리고 금융 같은 이런 부분도 대처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우리의 어떤 걱정이나 불안을 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KT 화재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통신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또 그에 반해서 대처는 얼마나 미흡한지 등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웃나라 이제 일본의 경우에 지진 같은 재난을 많이 겪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그리고 기업의 위기의식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특히 지난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통신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아서 등급을 따지지 않고 이제 백업과 또 이중 보관용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또 대체 통신 수단도 개발해서 통신이 두절됐을 때 이동형 고성능 무전국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연방재난관리청이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옮기는 이동 기지국을 이제 투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관련 규정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기업들 역시 기본을 지키는 것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만 집중해 온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효율성 측면 때문에 관리하는 통신지사의 규모에 따라 A부터 D등급까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A등급 통신지사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백업 시스템이 가동되지만 이번에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라서 백업 설치 의무가 없었던 것이죠. 언론에서는 통신망 관리의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지역에 통신 장애가 있었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이 이제 혼란스러운 사례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후에도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정부의 감시 책임 역시 부족하다라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언론이 이제 조목조목 지적한 대로 이제 소방법의 문제점이랄까, 또 비상 상황 시에 사업자끼리 이제 망을 공유하는 체계 등 재난 관리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앞서 카드 결제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신 장애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 등이 주말 영업을 하지 못해서 2차 피해를 입었었죠. KT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우선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이제 더 큰 문제는 신용카드 결제나 배달 주문 등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 피해 보상 문제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KT의 이용 약관이 애매한 데다가 과거의 어떤 판례로 봤을 때 특별하게 손해 입증이 쉽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 보상의 추정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매출 손실을 특정 짓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중소상인들과의 어떤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KT 측이 이제 보상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야 하고 관련 지침을 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예방만큼이나 이제 사후 조치 시스템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지진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는 아무리 이제 예측하고 예방하려고 해도 이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이제 통신 대란 같은 경우는 예측과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또 오히려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번 화재는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력과 또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국가기관 산업시설인 주요 통신망 관리에 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관련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무관심했던 언론의 책임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라도 언론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파헤쳐야 할 것이고요. 또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IT 강국은 안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기술 혁신 속도에 발맞춰서 의식 수준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반면 교사로 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